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기본법 7장의 2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자, 여기는 소방산업에 대한 육성과 진흥과 지원을 누가 해주는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이것도 다 국가가 합니다. 국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 다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얘네들이 하고, 연구개발 사업 수행 얘네들이 하고, 국제화 사업도 얘네들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장의 2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가 기출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셨죠? 올해도 안 나왔고 8장 소방안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안전원 설립은 청장이 합니다. 청장. 법인으로 하고요. 됐죠? 그리고 이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요거 안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요. 쌤, 그러면 아니 안전원이라는 걸 청장이 설립을 하는데 설립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떤 업무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소방에 대한 요런 거랍니다. 교육을 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업무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교육 업무 있죠. 요게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방 기술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소방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안전관리자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전원이 담당하는 이 업무 있죠. 요게 나중에 가보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회원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관리에서 안전원에 회원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누가 회원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또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원 쪽에 정관이라는 걸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규칙,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걸 정해 놓고요. 그리고 안전원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 이런 경비에 대해서도 이 안에 다 안전원의 운영 경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경비를 사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임원은 누가 하고요. 뭐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내가 학원을 차렸는데 한국소방안전원 학원 이런 식으로 차려놓으면은 소방기술자들 실무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안전원인가? 라고 해서.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41조. 됐죠? 보칙. 네, 여기는 뭐 나중에 감독이나 권한의 위임, 손실보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게 여기 손실보상. 그나마 나오는 게 여기 손실보상 쪽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쪽은 나중에 저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장 보칙에선 손실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독, 권한의 위임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벌칙과 과태료라는 게 나오는데 올해 시험 중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벌칙과 과태료가 여러분들 4-5문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벌칙과 과태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벌칙이랑 과태료는 벌금이죠. 그죠? 벌금. 그래서 벌칙은 이제 벌칙 이게 다 벌금이에요. 벌금과 과태료가 법마다 다 있고 그게 가지수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약간 전략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나 또는 덩어리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외우고 갔어도 올해 나오는 벌금 과태료는 저는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하나가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한번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맞추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이 10장 벌칙 내용에 가보면 내가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고
또 어떤 내용을 위반하면 또 그때는 또 과태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할 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장리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드려요. 벌칙이나 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해서 소방시설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1장 총칙, 그죠? 1장 총칙이라는 게 나와요. 총칙.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죠. 항상 얘가 나온다고. 처음에는 목적과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결국은 이걸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고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시설이나 그죠?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라던가 또는 관리를 통해서 내가 결국 마지막에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얘거든요. 근데 기본법은 얘가 공공의 안녕이었고, 그죠? 시설법은 공공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 정의에 가보면 뭐 소방시설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게 이제 나와요. 정의에 가보면 뭐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정의도 나오고요. 또 소방시설이 뭔지, 또 소방시설 등이 뭔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세 개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셨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 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얘네들을 우리가 다 어디서 정하고 있냐면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다 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곳에서 정할 건데 특정 소방대상물은 뭐냐면요. 아래 나오는 소방시설 있죠? 이 소방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면 우리가 걔를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쌤 그러면 소방대상물이 뭡니까? 이 소방대상물은 원래 기본법에서 해야 되는데 기본법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대표적인 게 이거 나와요. 여러분들 건물이요. 건물은 소방대상물이에요. 하셨죠? 건물은. 그래서 건물 소방대상물 그럼 이 소방대상물에 내가 거기다가 뭐를 설치했대요? 소방시설을 설치했대. 소방시설. 그럼 소방시설이라는 게 뭐냐? 얘가 불을 끄는 소화설비, 불이 났을 때 알려주는 경보설비, 도망가게 도와주는 피난구조설비, 그죠?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는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방관들이 쓸 수 있는 소화활동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경피, 활용, 소경피, 용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불을 끄기 위해서나 또는 불이 난 걸 알려주거나 또는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또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쓰기 위해 편하게 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방시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디요? 소방대상물 안에. 그러면은 여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에 보면은 요 출입구에 유도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제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 위쪽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그냥 건물에 소방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건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소방시설 등이래요. 그럼 소방시설 등은 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에다가 비상구라던가 비상구 또는 이제 여기 갔을 때 나중에 이런 거 배워요. 방화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소방시설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서 그래서 얘 이름을 소방시설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소물, 뭐 소방용품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소방용품은 나중에 저하고 또 보실 건데 요거는 이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물품들을 우리가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옥내소화전 보신 적 있죠? 옥내소화전을 보면 그게 뭘로 돼 있냐면 막 호스도 있고요. 노즐도 있고요. 그리고 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파츠 하나
조각조각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냐면 소방시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은. 됐죠? 자, 저 이제 시설법 2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방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죠? 그 소방시설 등은 제가 아까 소방시설을 비롯해서 뭐 비상구라던가 또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셔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방염에 대한 내용이 양이 많거든요. 여기 1절에 가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는 게 나와요. 그럼 건축허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일 건물을 예를 하고 싶대요. 신축, 증축, 개축 나중에 나와요. 뭐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런 걸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허가를 내주는 허가청이 따로 있다고요. 내가 건물을 땅을 샀다고 해서 그죠?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 허가청에서 본인들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만 그 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를 이 사람한테 받아요. 근데 이제 건축에 관련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본서한테 뭐를 받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동의 대상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되는 대상 이런 것들. 자, 그리고 7조 내진 설계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소방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그죠? 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럼 그 소방시설에다가 내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요즘은 내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 내진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꼭 해줘야 되는 설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분무 등 있어요. 물분무 등. 됐죠? 그래서 옥스물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진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 됐습니까?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이 들어가줘야 되는 소방시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조는 이름이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그리고 그 설계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수 설계거든요. 근데 보통 이 특수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 전문 소방 설계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소방 기술사 2명이 붙어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지금은. 아셨죠? 그래서 이 설계를 하려면 이 사람한테 꼭 신고를 해야 돼요. 서장. 됐나요? 그래서 서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이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저거 정리를 할 거고 성능 위주 설계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잘했냐 못했냐를 못하겠죠. 그래서 별도의 평가단을 둬요. 그래서 청이나 보내 별도의 평가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8조에 가보면 이 설계 대상, 시행령에 갔을 때 이게 진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됐고요. 자, 그리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 일단 요거는 종류가 2개가 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얘가 있습니다. 자, 뭐요? 소화기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2개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곳에 이 2가지를 설치한다.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해요.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라고 해서 나중에 저하고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2개.
요거 왜냐하면 시험 문제 2개 그냥 물어보거든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소화기 종류를 알았으면, 그죠? 그러니까 소화기 종류가 아니고 자동차 종류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자동차 종류가 뭐 경영, 뭐 승합해가지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동차에 몇 능력 단위의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할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별표에. 요번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 별표에 갔을 때 몇 능력 단위짜리 몇 개를 설치할 건지가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썸머리표나 이런 걸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저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장 내용의 1절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양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 1절도 양이 많고 2절은 뭐 어마어마하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설법 중에 절 중에 하나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나와요. 그죠? 법 조문 조항 이름을 꼭 보라고 했어요. 그럼 소방시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화설비가 있고 경보설비가 있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소화용수설비가 있고 소화활동설비가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런 설비들을 설치하는 거야. 뭐 소화설비든 경보설비든 또는 피난구조설비든 또는 소화용수설비든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활동설비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이 기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저 있는 사무실, 이 사무실이 8층짜리 건물인데 8층이 다 제 거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도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4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층 사무실에도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헤드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가 들어갔다라는 건 이게 법적으로 여기 법에 가보면 요 조항에 가보면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다라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거가. 그래서 6층 이상이면 우리가 보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6층 이상 건물이잖아요. 그럼 전층에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근거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얘기한 건 스프링클러 하나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옥내 소화전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고, 스프링클러 기준도 있을 거고, 옥외 소화전 기준도 있을 거고, 간이 SP 기준도 있을 거고, 조기진 엄청 많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 아셨죠? 한 번 정도, 한 번이야,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 근데 이거를 또 체크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죠? 자, 그리고 13조.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라는 게 나와요. 특례. 이거는 내가 적용을 시키되, 법 적용을 시키되 약간 특별하게 약간 예외를 둬서 이제 예외를 둬서 특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외 조항이야. 아시죠? 예외 조항이에요. 특례라는 건 예외 조항이야. 예외 조항. 그래서 이름이 특례예요. 특례.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적용을 시키는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강화된 소방시설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면제에 대한 게 있고,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면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도 있고요. 아셨죠? 그리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4가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가지 내용이 되게 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되 원래 소방시설 기준은
여기대로 설치하는 건데 12조대로 여기는 뭔가 특이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서 그 특별한 조항 특례라는 걸 적용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을. 14조 특정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비라는 게 나옵니다. 정비. 그리고 이제 청장이 한다라고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15조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름이 요 정도 보시면 돼. 임시소방시설. 그럼 임시소방시설은 뭐냐? 얘거든요. 뭐가 쉽대요? 내가 설치하기도 쉽고 설치하고 나서 그거를 치우기도 쉽고 그죠? 철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설치와 철거가 쉬우니까 설치도 간편하고 그죠? 내가 치우는 것도 간편한 거니까 되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건설 현장이니까 어디 공사장 쪽에 설치하는 거. 공사장 쪽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지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임시소방시설이 요거. 소화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간이소화장치. 뭐 비상경보장치. 방화포. 뭐 간이피난 유도선. 아셨죠?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시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 끝나면 치워버리기도 하고 얘를 우리가 임시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 피난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계단. 계단 중에 피난계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방화구역이나 방화시설 대표적으로 방화문. 이런 것들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또는 건물에 가보면 절대 방화문 열어놓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 근거 조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16조 안에. 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그래서 이 내용연수라는 건 그냥 사용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말 소화기에 가보면 얘가 10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사용연한이라는 게 분말 소화기 몇 년이요? 10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18조에 가보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방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한 부분을 나중에 저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지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도에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하고 할 거고 화재안전기준의 관리와 운영 요거는 청장이 한다라는 거 정도 나중에 저하고 같이 봅시다. 저것도 됐죠? 지워져라. 네. 3절 방염. 자, 이 방염이라는 건 지금 단어만 살짝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방염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재료에다가 약품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내 장식물 같은 데다가 방염 처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약품 처리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방염 처리라는 걸 하게 되면은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이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불이 붙잖아요. 최초로 불이 붙더라도 그 최초로 불이 붙은 불이 지속적으로 계속 타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 걔가 꺼져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염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시설, 뭐 불특정 다수가 많은 시설, 그런 시설의 실내 장식물, 대표적으로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데다가는 우리가 꼭 무슨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방염 처리라는 걸 꼭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 방염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도 방염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다음 자체 점검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지금은 자체 점검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체 점검. 이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이 이 장 하나를 다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딱 3개밖에 없지만 법에는. 그죠? 이 자체 점검이라는 건 누가 하냐면 이런 업체에서 해요. 관리업자들이에요. 관리업자들. 그러니까 관리업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 관리업 업체 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름이 관리업자예요 하셨죠. 그럼 관리업자는 꼭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돼. 이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요. 전문 자격증이거든요.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관리업이라는 회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사람들이 자체 점검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에는. 자, 첫 번째 작동 점검이 있고요. 두 번째 종합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작동 점검은 딱 뭐만 하는 거냐면 인위적으로 조작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오프 정도만 판단해 보는 거야. 이게 켜지는지 또는 제대로 꺼지긴 하는지. 근데 종합점검은 인위적 조작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보는 거죠. 법과 기준을 제대로 지켜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보는 게 무슨 점검이에요? 종합점검입니다. 됐죠? 이름이 뭐라고? 종합점검. 그래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살짝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누가 하는지. 일반적으로 연일인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하고 같이 나중에 정리를 또 해보자고요. 됐습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 관리사가 차릴 수도 있고 또는 관리업에서 관리사라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사는 자격증이에요. 하셨죠? 관리업은 자격증이 아니고 여기는 업체죠.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 맞죠?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하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체 점검을 하고요. 나중에 얘를 해요. 아셨죠?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거랍니다. 관리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하고 배울 겁니다. 근데 관리사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자는 이제 우리가 컨닝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시험을 못 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결격사유. 너는 관리사 못해 라고 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취소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관리사 자격증 그냥 뺏어버리는 거. 자, 거짓이나 부정으로 합격했을 때 또는 대여를 했을 때 또는 이중 취업을 했을 때 아셨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관리업, 회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관리업의 등록. 그럼 내가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관리업이라는.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꼭 등록을 해야 돼.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이 결격사유는 항상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리업이 등록을 했는데 최초 등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죠. 내용이. 뭐 상호가 바뀐다거나 명칭이 바뀐다거나 뭐 소재지가 바뀐다거나 대표가 바뀐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변경신고라는 걸 꼭 시도지사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위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상속을 해주는 거 나한테. 너무 좋겠다. 그죠?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승계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들 입장에서는 새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거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관리업의 운영, 뭐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취소 사유 바로 걸리면 바로 업종 취소되는 거, 거짓 부정. 그리고 대여, 회사 이름을 빌려준다.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 여기는 이중 취업 없죠, 그죠? 관리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중 취업이 있는데 여긴 이중 취업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업정지 처분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만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영업정지를 내가 돈으로 떼올 수가 있는데 그 돈이 3천이에요. 3천. 과징금 3천으로. 그래서 3천 이하로 내가 돈을 내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방용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지금은 요 정도.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성능 인증보다는 형식 승인 보세요 하셨죠? 형식 승인이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 소화기를 가지고 왔대요. 소화기예요. 이걸 제조하는 사람이래, 제조업체. 그럼 내가 이걸 최초 제조를 하고 나서 이거를 내 맘대로 그냥 팔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소화기의 성능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소화약재가 아니고 이상하게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이 이름이 형식 승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 형식 승인. 그래서 1차적으로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데 이 형식 승인을 누구한테 받냐면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받아요. 그럼 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형식 승인을 합격을 시켜주면 2차적으로 제품검사라는 걸 2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를 하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매도 할 수 있고 진열도 할 수 있고 직접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됐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소화기에 최초로 형식 승인 받았던 내용이 바뀐다. 우리가 보통 형상등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형상등이 바뀐다. 그러면 변경 신고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취소되는 경우는 이제 거짓 부정일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와요. 아셨죠? 자, 40조, 41조, 42조. 요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형식 승인이 성능 인증으로만 바뀐 건데 이 성능 인증은 뭐냐면 필요시 요청에 의해 받는 거기 때문에 형식 승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셨죠? 성능 인증은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이다. 청장이에요, 청장.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저하고 좀 자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요 5장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번에 딱 한 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보칙도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뭐 전문기관 지정 취소,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요런 거, 청문. 나중에 청문 같은 거 잘 보셔야죠.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건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다른 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벌칙 나와 있네요.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항상 마무리는 벌칙, 벌금과 과태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맞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4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예방법이 나오죠. 그럼 예방법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